자, 우리 책은 216페이지로 갈 겁니다. 입시이론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된 다음 페이지예요. 상업입시론이라고 되어 있죠. 상업입시론을 공부를 합니다. 역시 외국학자 이론들입니다. 여기는 지문보다는 계산 문제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오늘 세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한 문제는 반드시 묻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번에 갔더니 레일리라는 학자가 또 나오죠. 학자 이름 부담 갖지 말고요. 소매 인력 법칙을 먼저 공부하러 갑니다. 소매점이라는 얘기예요. 소매점 간에는 인력은 구매 고객을 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상권이 소비자를 당기는 힘을 뭐라고 한다? 인력이다. 그 중력이란 건 아시죠? 분필을 제가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당기는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중력을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상권에 접목을 한 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도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요. 두 도시로 구매 고객을 당기는 힘을 흡인력 혹은 유인력이라고 합니다. 그 유인력이라는 것은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있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 두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인구수가 많으면 당기는 힘은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작아지겠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지문은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소매인력 법칙에서 두 도시로의 고객을 당기는 유인력은 두 도시의 뭐에 비례하고요?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가령 그러면 A와 B 도시가 인구수가 동일하다고 하면 같다고 하면 수평적 공간이라고 쓰고요. 상권의 영향력 크기도 같겠죠. 똑같으면 A의 상권이 이때만큼이라고 하면 B도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1대1 비율이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바꿔서요. A 도시 인구수가 더 많다고 한다면 도시가 더 크다고 한다면 상권이 더 크겠죠. 경계는 어디 쪽으로? 경계점이야. 얘가 상권이 더 클 거니까 예를 들어 이때만큼의 A의 상권이라고 하면 B는 그보다 적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A가 더 크다면 상권의 분기점, 경계점 어디 쪽에? 작은 쪽에 위치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이긴 한데 요놈이 면적이 더 크다고 한다면 상권의 경계는 작은 쪽에 위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문 보고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1번에 갔더니 끝에 가면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2번은 시험 지문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원용을 해서 두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끊고요. 두 도시의 인구수에 비례하고 혹은 도시 크기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도시 크기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뭐하더라? 반비례한다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고 4번으로 갈게요. 4번 가시면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은 기본적으로 두 도시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는 이유는 레일리는 두 도시만 가지고 분석합니다. 도시가 두 개가 넘어가 버리면 레일리 법칙 적용 안 됩니다. 두 개만 하고요. 두 도시로 갈 인구 유인비를 구합니다만 점포 간의 매출 비율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잠시 해볼 거고요. 5번은 봅시다.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한 도시 인구에 대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 크기,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분된다고 볼 수 있죠. 정리했던 표현이고 따라서 A와 B 도시 크기가 뭐하다면 동일하면 1대1 비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A 도시가 B보다 크다고 되어 있죠. 그럼 소비자가 어디로 많이 간다? A로 많이 간다. 그럼 상권의 분기점, 경계는 어디 쪽에? 작은 쪽에 B 쪽에 위치할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문도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회색 박스 바로 위에 두 도시로의 인구 유인 비율 되어 있죠. 구매 제한 비율을 그와 같이 구할 수 있는데요. 수식 봤더니 B분의 A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그 B분의 A가 비율이다 쓸게요. A 도시 B 도시로 갈 비율입니다. 잠시 후에 연습해 볼 거고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그 그림에서는 A 도시가 B보다 크죠. 그렇습니까? 상권의 분기는 어디 쪽에? 작은 쪽에 B 쪽에 위치할 거다. 즉 A가 더 고객을 당기는 힘이 더 클 거란 얘기입니다. 자, 넘겨서 갑니다. 그래서 예제가 나와 있어요. A, B 도시 간에 C 도시가 있고요. 레일리 법칙을 이용을 해서 C 도시로부터 A, B 도시로의 인구 유인비를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정의하면 A 도시 인구가 7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는 42만 명을 줬고요. 중간에 C 도시가 있죠. 그럼 A 도시까지 거리가 10km로 줬고요. B까지 거리는 20km. 자, 이렇게 주고 C 소비자들이 A, B로 각각 몇 대 몇의 비율로 가겠습니까? 묻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파악했어요? 계산 문제 자 봅시다.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제가 B분의 A라고 쓸게요. B분의 A는 뭡니까? 라고 하면 전체 중에 A와 B 도시로 갈 무엇다? 비율이다. 비율. 몇 대 몇의 비율이고 특별한 수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A 도시 인구 얼마? 7만 명입니다. B 도시 인구 42만. 요걸 바꿔 쓰시면 안 돼요. B분의 A라고 썼죠. 그러니까 A 도시 인구 7만, B 도시 42만 쓰고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라 그랬죠. 반비례니까 이제 거리는 바꿔 써야 됩니다. 분모에다가 A까지 거리, 분자에다가 B까지 거리를 써서 이 값이 몇 대 몇의 비율을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인구수는 그대로라 했어요. 7만 42만이고 거리는 반비례니까 뒤집어서 A까지 거리 몇 킬로? 10km. B까지 거리는 산수하겠습니다. 이제 왼쪽은 42분의 7이죠. 그럼 오른쪽은 이게 10분의 20이니까 2죠. 두 번 곱하면 4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자, 7, 4, 28. 분자 28, 분모 42.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비율이에요. 비율 28대 42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어설픈 약분 하지 말고요. 처음에 비율이라 했죠. 28대 42니까 두 개 한번 더해 보시겠습니다. 더하세요. 70분의 28, 70분의 42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냥 28 나누기 70 하면 0.4, 40 나누기 70 하면 0.6. 믿음이 안 가면 계산기를 한번 준비해서 눌러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비율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의 비율이라 그랬죠. 읽으세요. 28대 뭐다? 42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걸 약분을 하면 7, 4, 28, 7, 6, 42 하죠. 근데 산수가 시험장 가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몇 대 몇이니까 70분의 28, 70분의 42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산수해봤더니 값이 8이 나왔어요. 8. 그럼 8이 뭐예요? 하면 안 되죠. 달이에요? 하면 안 되고요. 8이 뭐예요? 끝까지 비율로 1분의 8 다시 1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9,000명의 인구 중에 A 도시로 8,000명, B 도시로 1,000명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해야 됩니다. 자, 다시 산수해봤더니 값이 4분의 1이 나왔습니다. 4분의 1이 뭐예요? 읽으세요. 1대 4의 비율이라니까 1대 4 더하시면 5, 5분의 1, 5분의 4다. 그럼 20% 80%죠. 그러니까 수식만 정리를 잘 하시면 이미 정답은 90%가 다 나온 겁니다. 근데 꼭 항상 여기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답이 엉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말씀드리고 갈 건데요. 뒤에서 보는 내용은 좀 중복이 되긴 하는데 이 방법대로 다 문제를 풀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몇 대 몇의 비율로 해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산수값이 3분의 1이 나왔으면 아이고 3분의 1이 뭐 하지 말고요. 1대 3의 비율 4분의 1, 4분의 3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출제자들이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면 15분의 25가 나왔다 합시다. 아이쿠메 이거 뭐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더 하세요. 40분의 25, 40분의 15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지론에서 계산 문제가 꼭 해마다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보다는 계산 문제가 더 가능성이 높고, 이제 문제는 뒤에 가면 투자금융 2월 달에 공부하는 투자금융 평가론 계산 문제가 녹록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려서 계산 문제를 정 안 하셔도 입지론 계산 문제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처음 봐서 좀 생소하긴 합니다만 복잡한 수식을 요구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만 충분히 하시면 가능할 겁니다. 쓰지 마시라고 다 써놨죠. 확인만 합시다. 확인해 볼게요. 수식을 봤더니 B분의 A 비율이었고요. A 인구 7만, B 인구 42만이죠. 그렇습니까? 곱하기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니까 분모에다 뭐라고 쓰고 A까지 거리, 분자에다 B까지 거리. 산수했더니까 10분의 20이니까 2죠. 4. 그래서 42분의 28인데 28대 42의 비율로 분계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70이잖아요. 다음 줄에 70분의 28은 몇 프로? 40%. 그렇습니까? 계산기 눌러봐야 돼. 그러니까 40 나누기 70 하면 얼마 된다? 60%. 그래서 A 도시로 몇 프로? 40%, B 도시로 어떻게? 60% 간다. 그럼 봅시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C 도시에 가령 소비자가 10,000명 거주하고 있답니다. 그럼 몇 명 간다는 얘기예요? 4,000명. 여기는 6,000명. 자, 이거 점포라고 쓰고요. 이 점포라고 할게요. 그러면 4,000명 간다 그랬잖아요. 4,000명 간다고요. 4,000명. 자, 1인당 10,000원씩 한 달에 까먹고 오면 한 달 매출액이 나오죠. 10,000원 곱하기 4,000명 얼마입니까? 그러면 공이 몇 개죠? 7개. 8,000만 원, 4,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매출액도 구해볼 수가 일단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인구로 물어봤으면 얼마고? 4,000명인데 비율이니까 40%고 1인당 소비 지출액이 10,000원이라고 하면 A점포의 한 달 매출액도 구해볼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입니다. 지문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봤던 건 이 지문 하나하고 두 도시 중에 A 도시가 더 크다고 한다면 상권의 경계를 어디 쪽에? B 쪽에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래 내용 때문이에요. 괄호 2번 갑니다. 괄호 2번에 뭐가 보여요? 컨버스. 자, 컨버스라는 학자의 분기점 모형을 만나러 갑니다. 괄호 안에 보시면 수정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레일리 법칙을 컨버스는 응용 보완합니다. 지문으로 물은 적 있어요. 자, 말 바꿔볼게요. 레일리 법칙은 컨버스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자, 그래서 분기점이 뭡니까? 그러면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점이다라고 쓰고요. 다시 두 점포로의 구매 하락할 비율이 1대1인 지점을 계산식을 통해서 구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라 그랬죠. 경계. 양 도시로 구매하라 1대1 비율 지점이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까? 그 거리를 구해 본다는 게 뭐다? 분기점이라는 얘기입니다. 분기점이 뭐예요? 경계점. 다시 소비자라는 단계는 이미 1대1인 지점이 두 도시로부터 몇 킬로 지점이 있냐라고 하는 게 뭐다? 분기점 모형입니다. 지문 보고 갈게요. 1번은 시험에 물었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 법칙을 수정 보완해서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점포의 영향력이 균등해지는 상권의 분기점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상권의 경계점은 두 도시가 미치는 구매 영향이 같은 점, 즉 두 매장으로의 구매 하락할 비율이 몇 대 몇? 그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1대1인 지점이 되므로 아래와 같이 콜스타가 되어 있죠. 수식을 볼게요. 밑에 루트 되어 있죠. 루트. 그건 무시하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좀 전에 봤던 레일리 법칙하고 똑같지요. 근데 끝에가 얼마 됐어요? 1분의 1 되어 있죠. 네모를 묶으세요. 1분의 1을. 1분의 1 있잖아요. 없나요? 박스 안에 1분의 1 네모로 묶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른쪽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상단부 그림합시다. 자, A, B 매장 중에 A 매장이 더 크죠? 그럼 분기점 어디 쪽에?
B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 그 분기점이 A로부터 몇 킬로 지점입니까? 라고 구하는 게 분기점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확인합니다. 쇼핑센터 A, B가 있답니다. A의 면적 얼마 되어 있고요? 1000제곱미터라고 줬고, B의 매장 면적은 얼마고요? 9000제곱미터라고 주고, 두 매장 간의 거리는 총 몇 킬로? 8킬로라고 되어 있죠. 문제. 자, 그럼 딱 중앙이 얼마입니까? 4킬로쯤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나 안 해보나. 일단 B 매장 면적이 더 크죠. 더 크잖아요. 상권의 경계는 어디 쪽에? 당근 A 중심으로 더 이쪽에 A 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설령 계산 문제를 못했다 하더라도 B가 면적이 더 크죠. 그럼 상권이 더 클 거니까 경계는 어디 쪽에? A 쪽에 위치했단 말입니다. 그대로 가져갈게요. 또 B분의 A라고 씁니다. B분의 A가 무엇이다? A, B로 갈 뭐다? 비율이었어요. 그럼 인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왔나요? 면적. A의 면적은 1000 쓰겠습니다. B 면적은 9000 곱하기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요거 뒤집어 쓰라 그랬죠. 분모가 A까지 거리, 분자가 B까지 거리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얼마 돼야 돼요? 1대 1.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레일리 법칙은 조건을 주고 몇 대 몇의 비율을 묻는 문제고, 컨버스리로는 이걸 1대1로 놓고 이 거리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계점이라면 말이 뭐예요? 분기점이다. 두 도시로 구매하는 필요 1대 1인 지점의 거리를 구한단 말입니다. 산수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9분의 1이죠. 자, 네모 곱하기 자승한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렇습니까? 산수해 볼게요. 그럼 이제 산수입니다. 지금부터. 1 집어넣으면 1 됩니까? 될 리가 없는 거죠. 2 넣으면 되나요? 9분의 4 안 되잖아요. 해봤자 1, 2, 3, 4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한 값이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값이 9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3에 자승이면 9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3kg가 아니고 이 전체 값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비율로 거리는 1대 3의 비율로 분기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전체 몇 킬로? 8kg. 그럼 8kg 곱하기 요거 4분의 1이죠. A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몇 킬로? 2kg점의 분기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2kg, 6kg. A로부터는 몇 킬로 지점에? B로부터는 6kg 지점의 분기점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작년에 레일리 법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 이 문제는 연습을 꼭 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 사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책에 지금 루트돼 있죠. 루트가 돼 있죠. 복잡하게. 그건 일본 수식인데요. 제가 그 방법을 권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하시면 똑같은 문제는 푸시는데요. 다른 문제를 못 풀 수 있다. 일단 답은 알고 있는데요. 자, 다시 바꿔볼게요. B분의 써보겠습니다. A의 매장 면적 얼마? 1000. B는 9000. 거리 구했어요. 좀 전에. A까지 거리 몇 킬로? 2km. B까지 거리. 여기 있잖아요. 1대 3 했으니까 6km. 자승. 여기 1분의 1 되죠?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이 문제를 바꿔가지고요. 거리를 줘버리고 가령 B 매장은 A보다 몇 배나 클까요? 라고 물어버리면 책에 있는 루트 수식으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응용 보완에 따라 했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고 산수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식만 잘 정리하시면 답은 이미 다 나온 겁니다. 그죠? 다시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왼쪽 값이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이게. 그럼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왼쪽 값이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전체 값이 4가 돼야 1 되죠. 그럼 자승이니까 2에 자승 아닙니까? 그럼 거리가 다시 1대 2의 비율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거 하지 말고 요 방법들 하시는 게 가장 소편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답은 알고 있습니다만 B는 A보다 몇 배 크다? 면적이 9배
배 더 크다 이렇게 물어볼 개연성도 있는 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다 정리할게요. 21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그 수식에다 정리할게요. B분의 A 돼 있죠. B분의 A가 뭐라고요? 비율이었어요. 비율이고 A에 쓰겠습니다. 면적 얼마기 1000. 수식에다가 1000. 218페이지에다가 B 면적 얼마? 9000. 그리고 요건 없어요. 자, 분모 A까지 거리, 분자 B까지 거리, 결과가 얼마? 1분의 1. 이제 밑에다 정리하세요. 왼쪽은 값이 얼마고? 9분의 1. 그러니까 네모의 자승해서 산수만 하시면 된다. 그럼 1, 2, 3은 4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1, 2 안 되죠. 그럼 3 들어가면 되죠. 전체 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럼 거리가 1대 3의 비율이니까 전체가 몇 킬로였어요? 8kg 곱하기 4분의 1에서 몇 킬로다? 2kg 지점에 분기점 이와 같이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루트 수식이 있긴 하나 그 방법을 제가 권유하지 않은 이유는 다른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 방법을 좀 연습을 해두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 듣고 정리는 안 되실 거고 계산 문제는 칠판을 보고 있으면 알아먹겠다 하는데요. 이 본인이 하시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 문제는 본인이 해보셔야 실력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당장 급하게 할 건 아닙니다만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갈 필요가 있다라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까지 봤고요. 괄호 3번 갑니다. 이제 219페이지 3번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허프가 나옵니다. 여기도 계산 문제예요. 자,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갑니다. 레일리 모형 비슷한데요. 자, 일단 확률이 뭡니까? 라고 하면 특정 매장으로 소비자가 구매하러 갈 확률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일리는 종전에 두 도시 단위로 했죠. 허프는 두 개가 아닌 다수의 중심지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포가 두 개 이상이면 누굴 적용할 수 있다? 허프 이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거의 같은데요. 일단 점포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구매 고객이 올 확률이 크죠. 같은 거리라고 합시다. 같은 거리에 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있으면 어디로 좀 가시겠어요? 대형마트를 많이 간다. 가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렇죠. 면적이 크니까 물건이 많다. 다목적 구매가 가능하다. 그럼 소비자의 구매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장 면적의 확률은 비례한다고 하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잘 안 가겠죠. 거리에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제곱 아닙니다. 거리에 반비례하고 주변에 경쟁 점포 수가 많으면 해당 점포로 갈 확률은 적어지겠죠. 경쟁 점포 수에 반비례해서 확률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물어봤어요. 읽어볼게요. 특정 매장으로 구매하라 할 확률은 뭐에 비례하고 면적, 거리에 반비례, 경쟁 점포 수에 반비례에 설정됩니다. 자, 그럼 확률을 수식을 단순화하면 이렇게 써요. 금방 했던 것처럼 면적이라 그랬죠. 분자에다가 면적을 쓰고 분모에다가는 거리를 씁니다. 읽어볼게요.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뭐한다? 이게 수식입니다. 그러면 허프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거리값에 해당하는 표현을 마찰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이 또 뭐냐고 묻지는 않은데요. 거리가 멀어지면 구매 확률이 적어지겠죠. 숫자로 줍니다. 값을 이걸 2라고 써주면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2승만 씌워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찰계수가 이미 어떻게 한다? 거리값에다가 2만 씌워주는 겁니다. 지문 확인하고 갑시다. 동그라미 2번.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 단순히 두 도시만을 활용해서 분석했다면 끊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다수 동그라미 치세요. 다수의 중심지 적용할 수 있고 대도시에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관한 확률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특정 매장으로 이용할 확률은 점포 면적이 뭐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경쟁 점포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거 좀 지워버릴게요. 경쟁 점포와의 이 책 편집이 실수했는데
그냥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경쟁 점포 y는 지워버리세요. 그냥 거리의 반비례. 그리고 마지막에 경쟁 점포 수입니다. 경쟁 점포 수의 반비례에서 결정되는. 다시 특정 매장으로 이용 확률은 점포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경쟁 점포 수의 반비례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시험장에 물어봤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상업 입지를 측정하는 데 흔히 쓰이고 한 지역에서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박스 수식은 오해하지 말고요. 구매량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괄호 열고 확률 밑에 쓰겠습니다. 중력 할게요. 중력. 확률 아래다가 중력. 수식을 제가 단순화했는데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중력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읽어보세요. 면적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근데 6번에 가봤더니 허프는 거리 값을 구할 때 뭘 쓰더라? 공간 마찰기에서 밑줄 하시고요. 그 개념을 활용하는데 그게 뭐냐고 안 물으니까요. 값을 2라고 제시를 해주면 거리가 4km면 4에 뭐 하면 된다. 자생에 산수하시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단부 예제 보겠습니다. 소비자 거주지에 몇 명이 살아요? 1000명. 두 번째 줄 1000명 있죠? 1000명 동그라미 치고 써먹으라는 얘기니까. 그럼 허프의 모형에 따르면 거주지에서 쇼핑센터 1회 이용객을 물어봤죠. 그렇습니까? 괄호 안에 보시면 공간 마찰계수 얼마다? 2라고 썼습니다. 이제 활용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럼 별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쇼핑센터 1로 갈 확률을 구합시다. 면적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000제곱미터 되어 있죠. 그렇죠? 시간거리라고 나와 이제 표 안에 몇 분 되어 있어요? 5분 되어 있죠. 그럼 5분에다가 자성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성이 뭐예요? 마찰계수값 금방 읽으신 거. 그렇습니까? 아니 면적이 얼마라고요? 1000. 거리 몇 분? 5분. 자성. 이 자성이 뭔데요? 마찰계수값입니다. 그럼 쇼핑센터 2로 갈 확률 면적 얼마 돼 있고 1000 돼 있죠. 시간거리 몇 분? 10분. 10에 다 했습니다. 이제 자 이거 봅시다. 1000 나누기 25 하면 되죠. 그럼 40이 나와요. 이거 1000 나누기 100이죠. 얼마예요? 10입니다. 다 했습니다. 4대 1 비율입니다. 그죠? 더하세요. 50 아니에요. 그러니까 5분의 4, 5분의 1이란 얘기니까 1000명 중에 80%니까 몇 명? 800명이 어디로? 쇼핑센터 1로. 나머지 200명은 어디로? 2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쉬운 과목이 개론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그러니까 이 19회부터 지금까지 한 6번, 4번 나왔어요. 4번.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는 틀리라고 주는 문제가 아니고 맞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될 거니까 몇 대 몇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식을 제가 정석대로 쓰면 확률을 쓰면 이런 얘기잖아요. 전체 중에 1로 갈 확률이죠. 써볼게요. 정석대로 하면 자 전체가 1, 5의 자승 1000 여기다 플러스 B 1000이고 10의 자승 분모가 뭡니까? 전체 값이죠. 전체 중에서 어디로 갈 확률? 1로 갈 확률이니까 다시 5의 자승에 1000 이렇게 하면 산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분모는 얼마가 된 거고 50 분자는 40이니까 몇 프로예요? 0.8 80%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석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분위기도 심각해지네. 그러니까 전체 중에 1로 갈 확률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시간이 좀 더 흘러가니까 시간 아끼시라는 얘기가 들으니까 이 값이 나오면 몇 대 몇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 봅시다. 점포가 이렇게 A, B, C 세 개 있답니다. 산수해봤는데요. 20, 60, 20이 나왔으면 아이쿠메 이게 뭐예요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전부 다 더하시라고요. 그럼 100분의 20이죠. 100분의 60, 100분의 20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점포를 3개를 물은 적은 없습니다만 이미 이런 지문이 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 문제는 점포를 3개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하지 말고요. 가령 다시 A, B, C 3개가 그 산수한 값이 가령 150,
150, 200이 나왔으면 겁내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전부 다 하자. 500 아니에요. 그러면 30%, 30%, 40%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정석대로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몇 대 몇에 하면 되는 거니까 시간을 좀 아껴서 좀 대응을 해두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식을 오해하지 마시는 얘기입니다. 확률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건데 단순화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마찰의 개수값을 미리 주면 이만 씌워서 값 구해서 몇 대 몇 비율로 해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예. 해설 봅시다. 써놨잖아요. 1로 가는 확률 40이죠. 2로 가는 확률 얼마예요? 10이다. 그러니까 4대 1이죠. 그러니까 80%니까 몇 명? 800명이 1로 쇼핑하러 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쇼핑센터 1에 가서 소비자가 몇 명 간다 그랬죠? 800명 간다 그랬죠? 그럼 1에 가서 한 달에 자 10,000원씩 까먹으면 얼마다? 800명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에 한 달에 예상 매출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도 구할 수 있고 매출액도 구해볼 수가 있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할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요. 가끔 문제를 푸실 때 허프 방법으로 레일리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방법으로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볼게요. 저거 해봤으니까. 그럼 요거 해보겠습니다. A로 갈 확률 써볼게요. 제가 A의 인구 얼마? 7만. 거리 10km죠. 10의 자승 해보겠습니다. B로 갈 확률 인구 42만. 거리 몇 킬로예요? 20의 자승. 산수 한번 해볼게요. 그럼 7만 나누기 100이죠. 얼마 되고요? 700. 700 그냥 보이는 거고요. 이건 산수할 때 안 되네. 42만 나누기 400이죠. 계산기 누르면 1050이 나옵니다. 그럼 또 해야 되잖아요. 1750에 대한 700이죠. 그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면 답이 안 떨어지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 문제가 이런 식의 작년 문제의 레일리 이론을 물어봤는데 허프처럼 문제 푸시면 답이 딱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출제위원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일리를 물 때는 레일리처럼 푸셔야 되고요. 허프를 물 때는 허프처럼 푸셔야 됩니다. 그래 딱 떨어진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값이 딱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불안해지는 거지. 시험장이니까. 그러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니까 되도록이면 편법 쓰지 말고요.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연습을 하시라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의고사 볼 때는 시간 아끼는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하면 되긴 한데요. 그 모의고사 하나 맞히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시험 잘해야 되는 거니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연습해 두시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당부 드릴게요. 예, 오늘 계산 문제는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지문보다는 계산 문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틀려버리면 점수가 부족한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할 사항이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진도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OX 확인해 드려야 되죠. 그거 확인해 두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거 볼게요. 1번은 여러분이 하면 되고요. 2번 봅시다. 2번.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있죠. 거기 밑줄. 이동했으니까 뭐다? 수. 요의 변화 아닙니까? 그것도 양은 변하긴 변한 건데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뭐다? 수. 요의 변화다. 우측 가면 뭐라고 했고? 증가. 좌측 가면 감소했습니다. 3번. 신규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다? 유량 개념. 오 지문입니다. 2번만 X. 그럼 4번은 뭡니까? 공급 법칙이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고. 어떻게 읽어야 돼요?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읽을 거예요. 공급 법칙이었습니다. 5번. 소득이 원인이죠. 동일 가격에서 수요 곡선 이동했으니까 수요의 변화다.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같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해당재와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의 변화. 그죠? 그럼 그게 아닌 나머지 요인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였습니다. 6번.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로 물어봤죠.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
해당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물었으니까 자 아파트의 대체재가 예를 들면 빌라를 할 수 있죠. 빌라의 수요가 뭐하면 감소하면 아파트의 수요는 뭐한다? 증가하더라. 대체 관계니까 수요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가격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 수요로 물어봤고요. 7번은 X죠. 7번은 X.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이건 공급이죠.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감소한 어디로 이동? 좌측 이동. 8번 전체의 공급량이 불변이란 말이 양변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만났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완전 비탄력이다. 숫자로 쓰면 얼마다? 값이 0이었습니다. 9번 X. 왜 틀렸어요?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단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10번 5, 11번도 5. 그렇죠? 16번 빼고 전부 X. 12번도 X입니다. 자, 균형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이 어디에 영향을 줘요? 공급에. 그렇습니까? 공급이 뭐한다?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됨으로 가격 뭐하고? 하락하고 양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내용 아닙니까? 외웠냐고 묻는 게 아니었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우측하죠. 공급 증가했죠. 그러니까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 뭐한다? 증가한다 표현입니다. 이를 묻고 있는 표현이었고 1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였어요. 반대로 묻긴 했죠.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은 뭐하고? 당근. 그럼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수요는 뭐한다? 그렇지요. 오피스텔 가격 뭐한다? 상승한다라고 해야 되죠. 그죠? 예. 가격이 뭐한다? 상승한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당연히 뭐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대체재라고 했으니까 대체재는 오피스텔 수요가 뭐해서? 증가함으로.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지금 묻고 있는 게 아파트를 묻고 있는 게 아니죠. 뭐다? 오피스텔이에요. 자, 오피스텔을 묻고 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되죠. 이렇게 이동했단 말입니다. 그럼 D1 갔으니까 오피스텔의 가격은 뭐하더라? 상승하고 양도 뭐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1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는 것은 가격이 4% 상승하면 숫자는 맞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다. 정신놓으면 안 됩니다. 8% 뭐한다? 감소한다는 것이다 해죠. 가격이 상승한다고 물어봤으니까 8% 감소한다는 것이다.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였습니다. 15번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밑줄 쫙 갑니다. 여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라는 것은 공급을 적시에 늘릴 수가 없다. 양변화 적지요.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 X지문입니다. 그러니까 15번 앞에다가 신규 주택을 써보세요. 그럼 훨씬 부드러워져요. 신규 주택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지요. 적시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양변화가 되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다. 16번 대체재가 많아지면 탄력성은 더 커지게 된다. 5 됐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2번, 7번, 9번. 그죠? 2번, 7번, 9번 그리고 12, 13, 14, 15번 틀렸습니다.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합니다. 다음 주 수업은 4편 정책론으로 만나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